오늘 정말로 날씨가 아니 이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도 또 왔다가 또 그쳤다가 하는 이 주말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또 비좁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지역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민기 친구가 삼선을 하고 지난번에 아마 뉴스를 보신 줄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정치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보면 아시겠습니다. 왜 우리 김민기 의원이 또 정치를 잠시 중단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결단에 또 존경과 또 친구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김민기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참 정치 삼선하면서 본인이 신세를 많이 졌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김민기 의원은 저보다 좀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신세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우리 김민기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정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세만 지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높아갈수록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무게감이 더 짓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판기념회도 주위에서 하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제가 안 했고 개소식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우리 참모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소식을 하게 됐는데 하필 저희 중앙당의 일정이 어제 면접 봤어요. 어제 면접 보고 그 다음에 2월 5일 날 6일 날 컷오프를 한답니다. 6명 우리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이제 2명 정도 이렇게 컷오프를 하면은 아마 2월 19일쯤에나 최종 공천자를 결정하는 이 여론조사 그 다음에 우리 약 한 16,000여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공천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일정을 보니까 오늘 아니면 2월 3일 아니면은 이 개소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2월 3일 이번에는 삼선 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잘 잡았구나. 이게 미리 그런 예상을 하고 잡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꽉 메꿔주셔서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오늘 김민기 의원 와주셨고 또 선거법상 한 말씀 하고 싶고 우리가 또 환호 좀 드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이 자리에서 한번 또 도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들께서 이 마이크를 못 잡아서 이거 선거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바꿀까요? 네. 아니 그냥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인사만. 제가 바꾸겠습니다. 삼선 대명. 우리 존경하는 정말 강진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최초로 농민수당을 만드신 분이 우리 강진 군수입니다. 강진홍 군수님. 진짜예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돈을 내가지고 우리 강진홍 군수님 강진발전에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김성 군수님 여러분 아까 달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12대부터죠. 12대부터. 그래가지고 그 정치 경험에다가 열정적인 추진력은 아마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할 정도로 정말로 열정이 투정하시는데 지금 장을 잘 쓰고 계시죠? 백성님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영민 군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정말로 우리 행정의 달인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 고원부들 정말로 그동안의 선거 때문에 많이 지역민들이 갈라졌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 고원부들 끌고 가신 데 대해서 정말로 후배로서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철우 우리 보성 군수님은 정말 민선 6기 때까지 보성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민선 7기, 8기를 딱 이끌면서 정말로 보성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신 분이다. 철우 화이팅!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번에 도당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무소속 군수보다는 민주당 군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제가 도당의 통치 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 지역 4개군의 이렇게 군수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타의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끌고 계셔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존경과 함께 저 스스로가 자부심이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고, 또 이 군수님들께서 이렇게 잘해서 주시니까 아, 책임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저희 개수식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축사도 못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민 여러분 4개군의 길을 모아서 우리 군수님들께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장기현 강기문수 화이팅! 고맙고요. 정말로 제가 우리 지역민들 뵐 때마다 제일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정권을 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바라던 정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모두가 다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 한 표가 새로워서 우리가 전국에서 전남에서 우리 지역이 1등, 투표율 1등, 득표율 1등 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권을 내줬습니다. 통탄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뭘로 내줬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줬습니다. 부동산.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우리가 정권 내줄 때도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때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어떤 하나의 정책을 실현할 때는 현실과 그 다음에 원로적 이상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지역의 민심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간다고 막 때려잡을 때 그냥 세금으로 막 때려잡은 것이 이런 결론을 우리가 정권을 내주는 것까지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그랬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부동산 이런 세금을 100만 원 낸 사람들이 갑자기 170만 원, 200만 원 막 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돌아선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을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권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우리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시는 이런 부동산 문제로 다시 정권을 내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게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한번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정말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니까 여러분, 제가 마침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어요. 윤석열 정권 시작하면서. 그런데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됐으면은 국민의 세금 650조를 쓰는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어렵고 서민의 삶이 어렵고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우리 농어촌이 힘들다, 쌀값이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먼저 회의를 해서 회의 소집을 해서 뭘 하자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는 자기들이 먼저 한 번도 야당한테 회의를 먼저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정말로 쌀값 지난번에 떨어질 때도 우리가 야당이 억지로 회의하자 해가지고 회의 열면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회의 개최 안 하려고 그런 뭐랄까 무책임한 그런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저는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권만 유지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 구속시켜가지고 야당을 파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민주당 의원들 샅샅이 뒤져가지고 뒷조사해가지고 민주당 흠집 내가지고 총선에서 지그들이 이길 것인가, 다음 정권을 탄생시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총선 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권을 유지한다가는 정말로 국민들이 무서운 매를 든다. 이것을 정말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국민이 무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권력만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를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몰매 맞겠구나. 국민들이 무서운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총선이 저는 이번 총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농어촌이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이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또 이 여당 의원들은 이 쌀값, 농산물 이걸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데 그게 세상에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쌀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시장 싹 개방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산품 대기업들이 만든 여러 가지 수출품 팔기 위해서 우리가 FTA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관세 문턱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쌀을 개발하는 것을 한 20년 후에 하면서 지금 40만 7천 톤이 MMA 물량, 의무 도입량으로 1년에 40만 7천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쌀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 쌀값을 시장에 맡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의 삶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쌀 가격만큼은 정부가 이것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은 그 가격 결정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나 그 다음에 비료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약값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서 농민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 쌀값이 16만 4천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수수방방 그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뭡니까?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쌀값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양곡관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때서 45만 톤 격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00원만 쓰면은요 충분히 쌀값을 유지합니다. 타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략작물 직부금을 통해서 쌀을 안 심고 콩이나 밀 이런 것들을 심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요 충분히 쌀 생산량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쌀값을 물가관리에 이용하고 대한민국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쌀값부터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쌀값이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이 정권이 나서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그동안에 싸워왔고
또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바꿔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제1당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이야기했던 직불제라든가 그다음에 기초농산물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농어촌이 어려운 이유는 농업소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왔다가 다시 떠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불제도 더 많게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의정보고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절대농지다 농지를 많이 우리 국가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쌀농사 아니면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농용 태양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공공발전을 하고 농협이나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시설을 하게 하고 영농용 태양광 단지로 이렇게 시설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태양광 발전의 이익금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탄소 중립의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좋고 우리 농어민들은 지금보다도 소득이 2배, 3배 올라가서 좋고 이런 정책을 왜 정부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영농용 태양광법을 발의해가지고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이거 하자 해도 지금도 아직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정권입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농어촌의 획기적인 어떤 소득 창출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 농촌이 변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다음 만약에 우리 지역민들의 선출을 위해서 삼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정말 책임지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러 가지 지금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정말로 우리 4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의 정말로 중심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강진, 보성, 고흥이 잘 되면 우리 전남이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전남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 4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로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갈 필요 없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에 오면은 외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편안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류형 지역으로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들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 정말로 국회의원을 한 명 이렇게 잘 뽑아서 우리 지역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대차게 해볼 테니까 우리 지역의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까 김민기 의원이 꼭 이 말을 자기가 빠졌다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초선이 3선 되려면 몇 년 걸리죠? 12년. 12년 걸리죠? 8년 걸리지 8년에. 근데 저희가 3선 되면 얼마나 걸리죠? 2개월이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김민기 의원이 김민기 의원도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얼굴 보면 딱 써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3선이 되면은요 사무총장도 할 수 있고 원내대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임위원장은 다른 당상이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당을 끌어가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이 필요하고 저는 우리 지역이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선을 뽑는 국회의원 그냥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국회 최소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